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 볼 옵션은 말이 차세대 전동건용 옵션입니다. 누구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아주 익숙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제품은 말이 차세대 전동건용, 정확하게는 말이 썸모드 스톡 변환 단자 커넥터입니다. 색상은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블랙 제품하고 그 다음에 탄색 계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기존의 말이 차세대 전동건은 이런 말굽자석 형태의 이런 니켈 수소 배터리가 들어갔었거든요. 이 배터리가 니켈 수소 제품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있죠. 니켈 수소가 문제점이 방전이 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자연 방전이 돼서 완전 방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불과 한두 달만 해도 또는 몇 주만 해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연 방전이 일어나니까 완전 방전돼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명이 좀 상대적으로 좀 짧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폴리머로 바꿔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 바로 얘네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폴리머 배터리를 쓸 수가 있어요. 교체하고 나면. 근데 어떤 옵션이든 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은 있습니다.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옵션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의 차세대 전동건 중에서도 M4 계열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M4 계열 중에서도 이런 크레인 스톡으로 되어 있는 제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썸모드 타입의 이런 스톡이 아닌 이거하고 유사하게 생겼지만 형태가 좀 다르다든가 또는 417 같은 모델, 417 같은 모델은 여기에 이 장치를 쓸 수가 없어요. 스톡의 모양이 달라서 배터리 들어갈 공간도 없고요. 그 다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장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말이 차세대 전동건 중에 썸모드 M4, 그 다음 CQBR, 대부그룹 커스텀 HK416D, 그 다음에 HK416 델타 커스텀, 그 다음에 URG 11.5인치 여기까지는 됩니다. 근데 말이 차세대 HK416D, HK417은 호환이 안 됩니다. 거기 사용이 안 됩니다. 물론 스톡을 요걸로 바꾼 다음에 요거 말이 차세대 M4 썸모드 형태의 크레인 스톡 형태로 바꾼 다음에 쓰면 되죠. 근데 요 스톡이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주의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반품이나 교환 환불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 전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자로 써놔도 잘 읽지 않고 그냥 먼저 덩그러니 구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제품의 구성품은 굳이 탄 색깔까지 뜯을 필요는 없어서 블랙 제품을 뜯어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변환용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가 휴즈 박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타미야 잭, 미니 타미야 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보시면 반짝반짝거리죠? 우와, 반짝반짝거리네. 근데 이게 뭐냐면 24K입니다.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이거 24K라니까요. 이거 24K 도금된 겁니다. 왜 도금을 시켰냐? 여기다가 표면에 말이 차세대 전동건 같은 경우에 스톡이 움직일 때 이 레일이 뒤에 스톡봉 뒤에 있는 접점 단자하고 같이 이렇게 맞닿으면서 전기를 통전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4K로 도금한 겁니다. 요거 깨물어 볼까?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그래서 요 안에 20A짜리 통휴즈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커버입니다. 뒤쪽에 스톡에 보면 접점 단자, 말굽자석에 요 접점 단자가 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커버예요. 요거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배터리 외형을, 그러니까 배터리가 들어가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대기실이니까 요걸로 덮어주는 커버입니다. 장착을 할 때 좀 애를 먹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기계치이신 분이 있거든요. 정말 이 드라이버만 들으시면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려운 작업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좀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쉽게 장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장착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폴리머 배터리 사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장착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가공 장착이라고는 그러는데 이게 개체에 따라서 말이 차세대 전동건의 이 썸모드 크레인 스톡 같은 경우도 개체에 따라서 이 안에 접점 단자가 들어가는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밀어쳐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옵션 제조사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분해법은
여기 먼저 휴즈가 들어있는데요. 이 휴즈를 제껴서 일자 드라이버 작은 거 같은 걸로 이렇게 제껴서 빼시면 됩니다. 뭐 손으로 빼실 수 있으면 빼면 되고요. 저는 손톱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휴즈를 제거하시면 되겠고요. 원형으로 된 휴즈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원형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 신형 휴즈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디귿자 형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자 나사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요 3개가 전부 드라이버를,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는데 십자 드라이버가 크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일단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풀 때 여기보다는 여길 먼저 푸시는 게 나을 거예요. 요 가운데 부분을 풀어주면 나오고요. 요 나사는 쓸 겁니다.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이따가 여기 가운데 커버가 있는데 이 커버의 가운데 박히는 나사가 이 나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풀러주고,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요거 방향대로 그냥 그대로 냅두시면 돼요. 왼쪽도 풀러주고. 혹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왼쪽 이 휴즈 박스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나사는 머리가 둥근 머리 접시의 십자 나사고요.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건 납작 십자 나사입니다.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통째로 빠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접점 단자고요. 여기 파이프가 보이죠? 요 파이프가 바로 얘입니다. 요 단자. 요 파이프를 이렇게 빼주시면 파이프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거의 다 분해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 핀만 빼주시면 돼요. 핀을 왼쪽과 오른쪽에서든 이렇게 갖다 놓고 쳐서 빼시면 돼요. 이거 빼진 않을 거예요.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죠? 순정은 도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메탈로 되어 있고요. 얘는 보면 도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색깔이나 통전류 자체가 다르죠. 완전히 제품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 핀 2개만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낄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기서 방향성이 있습니다. 보면 왼쪽이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가고요. 여기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방향 반대로 하시면 작동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항상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고 요런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나머지 덮어주시면 돼요. 물론 덮을 때 이걸 쓰는 이 부속은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요 가운데 부속을 커버로 막아주시면 되고요. 이 뒷부분에 여기 막아주시면 되고요. 대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다 장착하고 나면 그럼 폴리머 배터리와 이제부터 폴리머 배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양쪽 거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요 배선이 반대쪽에 들어가야 돼요. 휴즈하고. 그래서 공간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은 요 휴즈 박스를 제거하고 배선을 짧게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 양쪽으로 넣으면서도 여기 조금 공간이 생기거든요. 여유가. 근데 좀 빡빡해요. 그러면 양갈래로 된 이런 용량이 큰 2200짜리라든가 이런 제품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한쪽만 써야 됩니다. 왜냐면 한쪽에는 휴즈하고 단자가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쓸 수 있는 건 이렇게 싱글로 된 이런 배터리 종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종류의 두께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두께가 굉장히 얇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죠, 공간이. 그래서 이게 지금 11.1에 1200인데요. 이 11.1은 안 들어가요. 왜냐면 11.1V는 여기가 3개짜리거든요. 그래서 3판이라서 두께가 두꺼워서 안 들어갑니다. 근데 7.4는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싱글 타입의 7.4V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스톡을 그대로 쓴다 그랬을 때 11.1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양갈래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 사용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죠. 양갈래로 들어가고 나면 공간이 이만큼밖에 안 남으니까 여기에 이 휴즈 박스를 제거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배터리를 7.4V의 이런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빌려 쓰기도 편하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호환성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장점만 있냐 단점은 없냐, 우선 좋은 것부터 얘기할게요. 장점은 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에 스토리지 모드로 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오랫동안 배터리 방전이 없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에는 좀 많이 쓰지만 많이 쓸 땐 상관없어요. 이거 써도 좀 시간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사용하는 빈도가 적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쉽게 방전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모드, 폴리머 배터리 같은 스토리지 모드로 보관하시면
굉장히 오래 쓰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분들 까먹고 있다가 스토리지 보드로 배터리만 보관해 놓으면 폴리머 배터리 잘 보관해 놓으면 뭐 언제 써도 좀 쓰니까요. 물론 얘도 이제 소모품이긴 합니다. 폴리머 배터리도. 그럼 단점은 또 뭐냐? 일단 첫 번째가 반동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 니켈 수소 자체의 무게하고요 폴리머 배터리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이제 글쎄요 어떤 사람은 못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바꾸자마자 확 알겠더라고요. 니켈 수소를 넣게 되면 뒤쪽에 무게 중심이 이렇게 좀 깔리거든요. 그리고 반동이라는 건 차세대 전동의 반동이라는 건 개머리판 봉, 즉 스톡봉 안에 있는 그 무게추가 뒤로 가면서 실총처럼 때려주면서 반동을 만드는 건데 그때 이 스톡이 가볍고 봉이 가볍다 보니까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저는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거 바꿨을 때 느낌이.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바꾸고 나서 느낌 이상한데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통 말굽자석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8.4V잖아요, 순정이. 그리고 저는 이제 9.6V에 보통 1600 정도를 씁니다만 이게 9.6V 1600 쓰다가 7.4V 쓰면요. 와, 물론 이제 방전율이 좀 높은 걸 쓰시면 됩니다만 방전율이 높은 거일수록 사실 좀 두께가 두꺼워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꽤 되고요. 그리고 방전율하고 암페어수가 중요하거든요. 같은 7.4V여도 암페어수가 크면 또 이렇게 양갈래로 되거나 아니면 두꺼워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그만 걸 쓸 수밖에 없어요. 7.4의 방전율도 낮은 조그만 걸 쓰다 보니까 방전율 낮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게 한 25C 정도 되거든요. 폴리머가 7.4V에 그 정도 사이즈면 그걸 넣고 쏘면 확실히 단발에서 출력이 딸리거나 또는 땡기다 보면 아무리 전자트리가 들어가도 땡기다 보면 단발에서 출력이 딸리니까 엉켜요. 그래서 멈춰버립니다. 게임 중에 저도 몇 번을 당했어요. 땡기다가 단발로 칙칙칙칙 하다가 탁 하고 걸려서 다시 연발로 놓고 풀고 다시 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마찬가지로 벌어집니다. 요게 이제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추워지는 계절에 특히 많이 발생되죠. 왜냐면 폴리머 배터리든 니켈 수소 배터리든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폴리머 배터리든 니켈 수소 배터리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 많이 문제가 되긴 해요. 제가 써봤을 때. 근데 뭐 집안에서 겨울철이라도 따뜻하게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11.1V를 그러면 쓰면 되지 않냐? 11.1V 조그만 걸 어떻게든 찾아서 이 안에 넣으면 되지 않겠냐? 11.1V도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문제는 11.1V 같은 경우는 방전율이 아무리 낮아도 테스트 해보니까 연사 때 속도가 또 너무 빨라요. 이게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은 배터리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방전이 좀 덜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를 좀 오래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제품을 썼을 때 반동 느낌이 너무 작아지고 좀 이상해져요. 그 빈 공간을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반동의 느낌이 안 좋아진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폴리머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력이 좀 낮아요. 7.4V가 환산했을 때 한 8.2V 정도 나오거든요. 니켈 수소를 환산했을 때 그 정도 느낌인데 그거보다 좀 더 늦은 느낌이 나와요. 특히 겨울, 가을철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이걸 변환해서 쓰실지 마실지는 소비자의 몫이고 저의 몫은 아닙니다. 저는 옵션에 대해서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고 장단점만 소개시켜드린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